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돼 올해 안에 110만 명의 신용등급이 1, 2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가 여의도 크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시중 유통화폐가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68%가 올해 신입사원을 지난해 수준 이상 뽑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 들려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5% 오른 2042.9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16% 상승한 572.3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사자 행보를 펼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1,526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66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지부진한 증시의 구원투수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49억 원, 1,01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스코틀랜드 독립주민투표 등 국내 증시를 뒤흔들 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섬유 등이 2% 내외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 의약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전기가스, 철강금속, 운수창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사주 매각에 따른 물량 부담 우려가 불거지며 1.9%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라인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2% 이상 올랐고 SK하이닉스, 삼성화재 등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감기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제약주가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네, 제약주들이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 결정에 따라 약값이나 부담은 줄어든 반면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제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이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약품 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1.8% 오른 4,575.62포인트로 장을 마쳐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22개 업종 지수 중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상승한 것은 의약품 지수가 유일합니다. 의약품 지수는 이 기간 4.61% 올랐습니다. 제약업계 매출 1위인 유한양행은 전날보다 2.72% 오른 1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1만 7천 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주요 업체들의 주가도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제약회사 주가가 탄력을 받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약값이나 부담이 줄고 이에 따라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현태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담배값을 인상한 직후인 지난 2005년 제약업계의 주가 상승률은 118.3%로 시장 평균인 54%의 2배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며 제약업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제약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 추진과 함께 환절기가 도래한 점도 제약주 강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밤과 낮의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위원은 계절 변화에 따라 제약업계의 주가가 변동해 왔다며 기온 변화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돼 올해 안에 110만 명의 신용등급이 1, 2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와 함께 개인 신용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선 신용평가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성 현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 평점 하락 기준을 낮추고 전액 상환 때 신용 등급 회복 기간도 1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서울에서 사들이는 토지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가 여의도 크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최판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60만 4,899제곱미터로 여의도 전체 토지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소유 면적의 58.4%인 152만여 제곱미터를 보유했고 중국인이 13만여 제곱미터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큰 변화가 없는 미국인과 달리 중국인들은 최근 취득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득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27.6%인 72만 209제곱미터로 가장 많았습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꾸준히 하락하며 시중 유통화폐가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은 70조 4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9조 8천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23%에 그쳤습니다. 만원권과 5천원권의 환수율은 각각 100%와 74%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68%가 올해 신입사원을 지난해 수준 이상 뽑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답변은 52.9%, 더 늘렸다는 응답은 15.1%였습니다. 신규 채용을 줄인 기업은 업종 경기 약화와 회사 내부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졸 신입 직원의 전공은 이공계 출신이 많다고 답한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문과 출신이 많다는 기업은 14.6%에 그쳐 이공계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 보면 더운 여름에 재킷을 벗고 넥타이 없이 반팔 셔츠만 입는 쿨비즈 차림이 상당히들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역시 올해 6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직원들에게 쿨비즈를 권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갑작스럽게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쿨비즈를 끝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임진혁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의 쿨비즈 기간 크게 단축했군요. 네, 삼성은 지난 5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재킷을 벗고 반소매 차림을 입는 쿨비즈 권장 기간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선선해지는 만큼 재킷을 걸치고 격식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건데요. 애초 삼성은 지난 6월 16일 쿨비즈 권장 기간을 시작하며 종료 시점을 이달 말인 9월 30일로 못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부로 쿨비즈가 끝나면서 계획보다 한 달 가까이 단축된 셈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인 지난 11일 이후부터 실제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있는 많은 삼성맨들은 긴팔 셔츠를 입거나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는데요. 복장 규정이 의무는 아닌 만큼 젊은 사원 중에는 아직 반팔을 입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서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 대부분은 재킷을 갖춰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이 쿨비즈를 일찍 접은 이유가 꼭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군요. 네, 날씨가 선선한 가을에 접어든 만큼 쿨비즈 중단은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28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아직 더운 데다 쿨비즈 자체가 권장사항인 만큼 추위를 많이 타는 직원들은 긴팔이나 재킷을 입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쿨비즈를 단축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이번 3, 4분기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긴장하자는 뜻에서 쿨비즈를 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임원들의 노타이 차림을 막은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쁠 거라는 예상은 계속되고 있군요. 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의 부진과 애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이번 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현재 증권사 27곳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줄어든 6조 9,876억 원으로 집계됐고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감소하리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5조 원대로 떨어지는 건데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속속 내려잡으며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한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적을 보다 더 낮게 만드는데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려고 믿습니다. 자, 산업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다수 선수들은 인천 선수촌에 입촌해 적응 훈련을 시작했고 일부 선수단은 아직도 태릉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스포츠 팬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비인기 종목들이 세계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는 배경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 또 그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릉 선수촌 오름관에서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막바지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볼의 국내 실업팀 수는 남자와 여자 리그를 통틀어 13개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는 효자 종목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대표팀의 목표는 통산 5번째 동반 우승입니다. 한국 남녀 핸드볼은 1990년,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 핸드볼팀이 유럽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는 SK그룹의 지원이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에 부임하면서부터 7년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핸드볼의 협회 장사를 맡아 진정성 있는 후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핸드볼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클럽 기반의 핸드볼 대중화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인데다 올림픽 효자 종목도 아니었던 펜싱을 후원한 기업도 SK그룹입니다. 2003년 펜싱과 첫 인연을 맺은 SK그룹은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에 이어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2009년 대한펜싱협회장을 맡으며 연간 12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업들의 지원과 선수들의 성장이 결실을 맺으며 세계 무대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펜싱은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화그룹도 2002년부터 대한사격연맹의 회장사를 맡아 전폭적인 지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간 대한사격연맹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사격 발전 기금을 지원하며 사격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사격은 국제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그룹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일 종목 사상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사격 종목에서 1위를 기록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사격 강국으로 주목받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45억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보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기업들의 꾸준한 후원을 바탕으로 비인기 종목이란 서름을 딛고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담배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주가 하락에 이어 매출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담배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배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담배업계의 표정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NG는 이번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 95,500원이었던 KTNG의 주가는 정부 발표 56일 91,200원으로 4.5% 하락했습니다. 이번 담배 가격 인상으로 KTNG의 출고가는 기존 700원에서 732원으로 4.6%가량 소폭 증가하지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매출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국회 통과가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격 인상에 따라 2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회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국민건강 증진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나고 세수 확충이 주 목적이다라는 데 인식을 다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담배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NG와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정부의 대폭적인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의 담배 소송도 진행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여러분은 국산 맥주는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두세 개 정도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으실 텐데요. 몇몇 업체가 독과점을 하다 보니 상호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맛의 제품을 앞세운 수입 맥주들은 국내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국내 업계는 우물한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카스의 소독약 냄새 논란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며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시설 노후로 소독약이 헹궈지지 않았다는 등의 루머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오비맥주는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직원 2명이 관련된 사실이 포착됐고 경찰은 지난 3일 하이트진로의 서울 소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문제일 뿐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업계에서 경쟁사 간 비방전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롯데주류 처음처럼에 쓰이는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해롭다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루머를 퍼뜨린 롯데주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하이트가 오비맥주를 외국 자본의 먹튀 사례라고 비방 광고를 하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점차 수입 맥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3년 전 한 자릿수에 머무르던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점유율은 올해 들어 20%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4월 출시한 롯데주류의 클라우드는 닻을 올린 지 반년도 안 돼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존의 국산 맥주를 마시면서도 꾸준히 대안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국산 맥주 업체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그동안 맛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국산 맥주를 지지해왔던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을 찾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